인사를 쏘아올리며 중앙. 박 전 장관 본인도 공익신고인에 의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정보 조회 및 출금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신고된 상태다. 박범계 장관이 이날 박 전 장관을 총장 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면서 김학의 사건을 뭉갤 수 있는 인사를 차기 총장에 추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되게 된다. 역시 중앙이 난리치니 박상기 전 장관이 그만큼 잘된 인사라는 것인데요. 이어서 한국일보 역시 윤석열 후임 정하는 위원장의 박상기 회전문 위촉 논란이라며 박상기 전 장관 외에도 이번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참여했던 안진 교수의 재등장도 논란이라라며 그냥 꼬투리 잡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한국. 박상기 전 장관은 물론 다른 비당연직위원회 지난해 말 윤 전 총장 징계위원으로 참여했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포함된 탓이다. 일각에서는 편향성 지적과 함께 회전문 위촉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거기다 바로 중앙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박상기 전 장관이 추천할 인물 중 이성윤이었는데요. 중앙. 박상기, 이성윤 차기 총장 추천할까?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총장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다. 관련해서 시민분들은 이래도 논란 저래도 논란이라고 앞장서서 기사질하는 기레기들. 지들 입맛에 안 들면 우선 논란이라는 단어를 쓰지라고 일침했습니다. 최강욱, 이문정, 이성윤 추천으로 반대 세력들을 압도해버려야 할 것입니다. 박형준 또 때리는 KBS. KBS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등장하는 4대강 사찰 문건의 원문 내용을 보도한 이후 후속 내용들을 또 보도했습니다. KBS. 박형준 후보가 맡았던 홍보기획관 요청으로 작성된 국정원의 4대강 문건입니다. 법조계 좌파단체들이 4대강 사업 반대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KBS. 문건에는 4대강 반대 교수 모임에 대해 도덕성 문제 제기로 세력 약화를 유도한다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환경단체의 경우 아예 전담 인력을 붙여 집중 관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국정원 요원들이 단체 상황이라든지 등등 엄청 꼼꼼하게 물어봤던 것은 많았고요. 계속 염탐한 것에 대해 엄청 불쾌하죠. 또한 KBS가 이번에 확보한 국정원 문건에는 박형준 후보 외에 다른 청와대 인사들에게도 보고된 사찰 자료들이 여러 발견됩니다. 청와대 민정 요청으로 국정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유력 환경단체 인사였던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의 경우 출입국 기록까지 들여다본 흔적이 나옵니다. 거기다 종단을 막론하고 반대 활동 실태를 조사하는가 하면 종교인의 계린비리, 약점 등을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고 퇴출시키는 방안까지 모색했습니다. 명진 스님. 보수단체를 통해서 저희 행사에 와서 막 플랜카드 걸고 저에게 위협을 가했던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시민분들은 조국에게 했던 수사의 반만큼만 해도 뭐가 나올 듯 홍보수석실에서 했는데 허수아비였나 몰랐다고? 라고 일침했습니다. 추가로 조국 교수님은 강기정 전 수석글을 링크하셨는데요. 강기정. MB 청와대가 국정원을 동원하여 사찰했던 문건이 KBS 방송에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범죄의 물증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거짓말이다. 문건에 적시된 홍보기획가 박형준 후보가 자신은 절대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통상 부처가 청와대 모모수석 요청에 문서로 답할 경우가 있으면 청와대 모모수석 요청이라고 표기할 것이고 비서관 또는 행정관이 요청할 경우에는 청와대 모모수석실 요청 또는 모모비서관 요청으로 표기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이번 문건에는 청와대 홍보기획관실 요청이 아닌 홍보기획관 요청이라 되어 있다. 홍보기획관은 박형준 후보 한 사람뿐이다. MB정부에서 자행된 잘못을 고백하지 못한 사람이 어찌 부산의 리더가 되겠다고 나선단 말인가. 강기정. 진실은 기어이 지지율을 밟고 넘어설 거야. 또한 국정원 문건이 계속 나오는 것과 관련해 한 시민분은 역시 정치구단 박지원이라고 평하면서 그냥 제때제때 야당놈들 국정원 민간인 사찰 문건을 뿌려주네요. 적으로 돌리기보단 역시 아군으로 만들어 놓으면 쓰임새가 좋네요 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박 전 국정원은 적법한 절차에 제출한 것이고요.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추가로 경기신문에서는 김승현 전 홍익미대 교수가 박형준 딸 입시 비리를 폭로했는데요. 박 후보 부인이 부산 사투리로 울면서 선생님 우리 딸 꼭 붙여주셔야 돼요 라고 말해 진정시켰는데 이게 거치시면 나를 명예훼손으로 걸어야지 라며 당시 입시비리 사건 서부지검이 수사하다 중단된 것은 청와대 외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현정 질문에 되치기로 답하는 김진애 후보. 김현정 뉴스쇼에 나온 김진애 후보의 사이다 발언인데요. 김현정 앵커는 갑자기 김진애 후보에게 민주 양이원영 의원은 모르셨다 그러거든요.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라고 물었고 김진애. 그거 얘기하시기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나 얘기하시죠. 본인이 서울시장에 있으면서 본인의 처가가 갖고 있는 땅에 대해서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을 하고 그걸로 36억을 보상을 받은 이런 거를 지금 문제 삼을 일이지 왜 지금 바깥에 있는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자 김현정 앵커. 여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걸 먼저 묻고 그 이야기도 물으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을 다 얘기해 주시죠 그럼. 김진애. 제가 지금 양이원영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뭐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이거는 제도가 만들어지면 하는 거고요. 지금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거니까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해명하고 이것이 과연 서울시장도 가장 높은 공직자 아닙니까?
이런 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김영전 앵커 알겠습니다. 당황하는 김영전 앵커와 똑소리나는 김진애 의원이었습니다. 그럼 어제 MBC 단독 보도 관련해 전우용 학자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검찰이 앞선 하드디스크에 LCD 특혜 분양 명단이 있었지만 연루자 대다수를 무혐의 처리한 검찰은 그 명단을 본 적 없다고 주장한답니다. 봐준다는 말은 본래 보고도 못 본 척한다는 뜻입니다. 검찰이 김학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다고